안녕하십니까. 저는 탔다 하면 죽고 죽더라도 혼자는 못 가는 불운의 탈 것을 타고 있는 대한민국 모터사이클 라이더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최근 이륜차 사고 관련해서 매스컴에서 좀 보도를 많이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지난 주말부터 사고 소식들 많이 접하면서 관련해서 사고 사례 그리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고 또 추가로 기획 중에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싸지르기식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한번 대한민국은 모터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구나, 잘 모르고 있구나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사고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질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토바이 타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의도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나 대열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바이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타전 바이못이라고 하죠. 자, 이분들을 위해 전 세계 모터사이클 동호인 중에 한 명으로서 대표까지는 아니고 대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터사이클 대열주행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으나 무조건적인 위험은 아닙니다.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그룹은 위험한 것이고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그룹은 안전하죠. 이는 자동차나 바이크 동호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열주행이 있어서 선두와 후미의 경험치와 숙련도에 따라서 동호회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지긴 하나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선 대열주행 덕분에 안전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바이크를 모르는 분들은 우리나라 면허체계, 특히나 모터사이클 면허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사설 라이딩 스쿨이 생기고는 있으나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바이크를 사서 처음 도로 위에 나가면 이는 마치 세렝게티 위에 방금 태어난 임팔라와 같은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초급 라이더는 혼자 다니는 것보다 선두와 후미가 서로 봐주면서 상호 교신을 하면서 함께 이동하는 것이 매우 안전합니다. 자동차들이 시속 150 이상으로 마구 쏘고 다니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와 다를 바 없는 국도를 통과해야 되는 장거리 주행 시에는 이 초급 라이더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장거리 투어를 가야 될 때는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오빠 형님들 하는 초심자가 많으니 마냥 욕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 대열주행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대열주행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터사이클 동호인들은 혼자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함께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라이더들에게도 손인사를 흔드는 모터사이클 문화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면서 자유롭게 달리는 그 기분과 그 여운을 함께 느끼며 동질감을 동시간대에 느끼기 때문에 처음 보는 바이크, 처음 보는 라이더를 봐도 인사를 하고 바이크 정말 멋있네요 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게 모터사이클 문화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터사이클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동질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룹 라이딩을 하는 거는 일부 우리나라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극혐한다는 오덕 문화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네요. 일산 킨텍스 오덕데이에 수만 명이 모여서 코스프레하고 사진 찍으면서 놉니다. 본인들은 그걸 이해 못한다면서 어우 토나와 하는 사람들도 있죠. 참고로 저는 매년 코스프레 여신들을 구경하러 킨텍스로 갑니다. 이뻐요. 만화 찍고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의 문화일 뿐이고 그렇구나 이해를 하면 되지만 본인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듯이 바이크를 타지 않는다고 바이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좀 댓글에 고인이 된 사람 비하까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기사를 보고 가장 충격을 먹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라이더 심리나 상황을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뇌피셜로 답한 경찰의 인터뷰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날이 좋아져서 단순 나들이객 증가로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4명의 라이더가 목숨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저는 100점짜리 정답 중에서 10점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빙기 시즌에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매일 하던 것을 중지하고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한 뒤에 그 매일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몸이 적응을 못합니다. 간단하게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 사람이 무슨 사유리 내가지고 강제로 3-4개월 동안 휴식을 한 다음 다시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예전과는 다른 운동 수행 능력을 보입니다. 분명 나의 뇌는 지난 시즌에 3대500을 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휴식기를 생각 안 하고 3대500의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허리부터 나가죠. 휴식기 동안 온 근 손실하고 떨어진 운동 수행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 시즌을 기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참 타고 다닐 때 작년 시즌 오프까지 내 몸에 익혀놨던 타이어의 그립감, 스로틀감, 속도감, 균형 감각들이 겨우내 잠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시즌을 생각하면서 스로틀을 당긴다면은 큰일 납니다. 모터사이클은 스로틀을 조금만 개방해도 시속 100km는 우습게 치고 나갑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은 시속 150을 당기고 있어요. 하지만 나의 시각적 인지 능력은 겨우내 일반 승용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스로틀감, 속도감 모든 것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 마음이 시즌으로 향해 있으면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아마추어 선수들까지 자잘한 슬립 사고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실제 시즌과 시즌 오프 휴식기를 10사이클 이상 거친 라이더로서 보고 듣고 느낀 바 매년 이맘때면은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전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해빙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자 두 번째, 첫 번째하고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최근에도 영상으로 다룬 영상의 기운이지만 사실 냉장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겨우내 노면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일교차가 극도로 심한 지금 곳곳에 블랙 아이스가 있으니 조심해라는 말이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특히나 한국인들은 겨우내 추위에 정말 잘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영상 10도만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포근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영상 10도면요 우리가 몸으로는 따뜻하게 느낄지언정 타이어하고 노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타이어 온도가 많이 오르지 않으면은 코너를 극히 제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이런데 내 뇌가 작년 시즌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고율이 더 높아지겠죠. 이러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해빙기 3, 4월달에 모터사이클 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요. 다음부터 기사를 낼 땐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서 많은 라이더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빙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촌놈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다뤄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이런 싸지르기식 어그로성 기사는 이제 한물 같습니다. 모터사이클에 대해 모른다면 알려고 노력해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박무혁이었습니다.